안녕하세요. 리뷰하는 또다입니다. 오늘은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은 결말을 포함해서 스포일러를 다량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아직 보지 않으신 분은 영화를 감상하신 후에 이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영화의 스토리는 대단히 단순합니다. 납치된 딸을 살리기 위해 납치범들을 쫓는 인남이 있고, 자신의 형을 죽인 인남을 죽이려 쫓는 레이의 이야기, 이게 이 영화의 플롯 전부입니다. 좀 더 자세히 쓸 수도 있지만 그래봤자 몇 줄 더 늘어날 뿐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이 영화는 몇몇 영화들을 즉각적으로 떠오르게 하는데요. 아저씨랄지 테이큰 같은 작품들이 그렇죠. 또한 이 작품들도 납치된 옆집 아이를 되찾는 이야기, 납치된 딸을 되찾는 이야기, 이렇게 스토리를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는 영화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스토리도 없는 영화들은 대체 무엇으로 러닝타임을 채울까요? 네, 액션입니다. 존 윅이나 아저씨 같은 영화들은 스토리는 별거 없어도 창의적인 액션 장면으로 찬사를 받는 작품들이었죠. 저도 참 좋아하는 액션 영화들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의 액션은 물론 좋긴 하지만 존 윅같이 모든 개연성은 엿바꿔먹어도 박수를 치고 싶을 만큼은 아니었어요. 딱히 무언가가 새로워서 눈길을 잡아끌진 않았거든요. 다만 잔인성의 농도는 꽤 진해서 그러한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에겐 괜찮을 법도 하고요. 타격감을 살린 카메라 기술도 분명 호불호가 갈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액션으로도 영화 전체의 허술함을 채워주지 못한다면 이 영화는 대체 무엇으로 채워진 걸까요? 바로 무드입니다. 분위기 말이죠. 이 영화만의 독특한 무드가 스토리도 허술하고 액션도 그닥 새로울 것 없는 영화 전체를 격상시키고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좋구나 하고 느낀 장면들은 빠르고 속도감 있고 화려한 액션 장면이 아닌 그 사이사이 정지된 화면들이었습니다. 사랑했던 여인의 유해를 두고 찾아간 인천의 바닷가에서 노을 짙은 하늘 아래 우두커니 선 인남의 뒷모습, 혼자 들어선 식당에서 물끄러미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보는 인남의 눈동자, 살림이라곤 하나도 없이 텅 비어있는 집에서 웅크리고 잠을 자는 인남의 모습, 딸의 존재를 알게 된 인남이 옛날 상사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간 장면에서 창 너머 펼쳐지는 어둠 직전의 하늘 같은 장면 말이죠. 그러한 장면들은 마치 왕가위 감독의 영화나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가 쓴 소설에 스토리는 몇 줄 없지만 냉소와 허무가 적절하게 배합된 세기말의 무드를 떠오르게 합니다. 왕가위와 하루키와 너바나로 상징되는 90년대 말의 문화적인 요소들은 바로 이 냉소와 허무의 분위기로 신세기를 앞둔 막연한 불안감과 기성세대와 단절하고 싶은 의지를 잘 드러내주었죠. 알맹이 없이 겉만 있는 척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당시에는 그냥 그게 멋이었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를 보면서 저는 90년대 말에 그 무드가 느껴지더라고요. 그저 차용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욱 세련되고 활력있게 재창조하여 이 시대에 잘 어울리는, 누가 보더라도 재미있도록 만들어낸 것에도 감탄했습니다. 피냄새, 땀냄새, 비린내 같은 짐승의 이미지를 떠오르게 하는 방콕과 도쿄와 인천이라는 로케이션도 좋았습니다. 저는 이 영화의 주인공이 인남과 레이와 도시, 이렇게 셋이 아닐까 생각할 정도로 공간 자체가 주는 힘이 강했다고 생각해요. 축축한 도쿄, 땀나는 방콕, 그리고 비릿한 인천을 정말 잘 잡아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 제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의 제목처럼 이 영화에는 악이 등장하죠. 악은 누가 봐도 레이입니다. 저는 레이의 캐릭터 설정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레이는 그저 악 그 자체를 잘 표현하였기 때문입니다. 자비나 인정 같은 건 한 톨도 없는 그냥 악 그 자체요. 만일 악이라는 단어를 인간화시켜야 한다면 바로 레이가 될 것입니다. 악엔 이유도 없고 계급도 없고 애누리도 없으니까요. 그러니 레이에게 사연 따윈 필요 없습니다. 악의 사연이 없단 말이죠. 처음에 레이가 인남을 쫓는 이유는 자신의 형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레이는 이유 따윈 까먹고 목적 그 자체, 그러니까 인남을 죽이겠다는 하나만 보고 달려갑니다. 장기밀매 조직단의 소굴에서 둘이 싸우던 장면에서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인남이 도망가려 할 때 레이가 달려드는 조직원의 목을 짓누르며 열리지도 않는 철조망을 뚫어버릴 기세로 밀어버리는 장면이나 시장에서의 차량 추격신에서 레이가 핸들을 놓고 다른 사람이 다치든 죽든 아랑곳 없이 인남만 쫓는 장면 같은 건 이러한 악의 속성과 또한 레이라는 캐릭터를 아주 잘 표현한 장면이었어요. 인남이 아무리 레이를 떨쳐내고 싶어도
불쑥불쑥 어디든 나타나는 레이의 모습은 바로 악의 속성 그 자체입니다. 아무리 벗어나고 싶어도 언제나 인간에게 둘러붙어 떨어지지 않는 악의 특성이죠. 그건 인간이 제어하지 못하는 종류의 것이고 그 끝엔 죽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영화 제목이 이야기하는 악으로부터의 구원은 레이로 표현되는 악 그 자체와 또 점차 악으로 변화해가는 인남 모두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인남 또한 악이 아니지 않습니다. 뒤늦게 딸로 인해 인간성을 되찾아가는 듯 보이지만 그 또한 돈을 받고 사람을 죽여온 악입니다. 회개해도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상으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더 멋진 리뷰로 돌아올게요.